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송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송북 구민 모두가 사람책이 되는 그날까지 한 권 한 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윗동네 아랫동네 이야기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김나영, 김예진입니다. 오늘은 사람책 도서관의 226번째 사람책을 국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다니고 있는 주일용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방송 때에도 리베리타스 학회장 장민호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오늘 또 이렇게 같은 동아리 부회장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동아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딱 한 가지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번에는 회장님이 나오셨고 저는 현재 리베르타스 부회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 학기를 지난 학기를 기점으로 이제 모든 임기가 끝마친 이제 전 부회장이고요. 그러면서 사실 지난 시간에 그 첫 때 나오셨던 민호 회장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중에 저는 저희가 진행했던 그 윗동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튜터링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윗동네 학생들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특히 입시 면에서는 모르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좀 유용하게 선배로서 또 알고 있는 바를 전달해주고 도와준다는 게 좀 많이 필요했던 내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앞으로 다 없어도 그건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죠. 그럼 본인이 그 대학에 들어왔을 때 혹시 다른 이미 동아리 활동하고 계시는 분한테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나요? 아, 네, 당연하죠. 제가 그 고등학교가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또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저의 그 윗동네 친구들은 오면 대학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의 다른 전형이 있는데 그 전형에 대해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리베르타스에 계시던 김재원 선배가 당시 저를 튜터링을 봐주셨는데 그분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소개서 그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그분 외에 또 담임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런 선배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튜터링 과정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군요. 네네네. 그러고 들어가서도 이제 그 뭐 새내기로서 모르는 게 정말 많았었는데 물론 학과 선배들도 있지만 동아리 선배들한테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튜터링 해주신 분께서는 고등학교 선배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분은 리베르타스 선배십니다. 그냥 전에는 친분이 없다가 아는 분 통해서 연결을 받았는데 마침 고려대학교 이런 튜터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된 선배입니다. 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탈북 청소년 입학 첫 번째로 특목고등학교를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특목고에 들어가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론 저희 학교 일호라고 해두죠. 네, 알겠습니다. 학교 이뤄요. 차상이겠지만 그쪽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공부를 아예 손을 놓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비보이를 한다고 다들 비보이 아시나요? 그 음악에 맞춰 춤추는 네네.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비보이를 한다고 아예 학업에 손을 놨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공부는 이제 나랑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중3 될 쯤에 이제 제가 좀 멀리 이사를 가게 됐었어요.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중학교 3학년 생활을 그때는 공부는 물론 열심히 못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뭐 시키면 열심히 그걸 또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입시철이 돼서 선생님이 저한테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한번 가볼 생각이 없니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당시 저한테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너무 높아 보여서 네.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그런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도 그렇고 언젠가는 한 번쯤 부딪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저도 한번 기왕 부딪힐 거 크게 네. 한번 부딪혀 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가겠습니다 네. 하고 당시 영어 성적은 그렇게 제가 나쁘지 않아요. 다른 성적은 괜찮은데 왜냐면 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저는 크리스찬인데 네. 네. 제가 다니던 교회가 당시에 거기 외국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물론 문법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네. 영어 대화적인 대화는 면에서는 되게 네.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학교 때도 원어민 수업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네. 말하기 평가도 괜찮게 보고 하다 보니까 음. 영어 성적이 전교 꼴등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가 되게 서류를 통과했는데 면접이 관건이었죠. 저는 네. 고등학교 때 면접 보고 들어갔었는데 면접 때도 이게 진짜 당차게 눈이 말똥말똥해서 선생님 쳐다보면서 탁 말하니까 네. 호기심이 드셨는지 한번 네. 뽑아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등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저는 북한에서 윗동네에서 다 다니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특목고등학교라면은 어떻게 저기 윗동네 일고등학교랑 좀 레벨이 비슷한가요? 1고등보다는 세다고 해도죠. 아, 더 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윗동네 1고중을 잘 몰라서 1고등을 잘 몰라서 아, 또 근데 그러시구나. 윗동네에도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는 거로 그게 아마 1고등이죠? 네, 윗동네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나 도에 이렇게 따로 있는데 시에서 각 시에서 이렇게 각 학생들을 고등학교 학생들에서 네. 선발해서 자 최상위 한 명 정도 가는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랑 레벨이 비슷한지 실력은 모르겠지만 네. 거의 그 형식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어떤 친구를 다 물어보면 중학교 때 뭐 어디서 2등 했다, 어디서 1등 1, 했다 2등 하던 뭐 친구들이 그런 가거든요. 친구들이 많이 아. 왔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그런 아무튼 근데 그쪽에도 그 윗동네도 외고도 있고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비슷한 컨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아. 근데 두 분께서 계속 일거 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냥 학교에서 특별히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항상 1, 2등 하는 거 전교 1, 2등이거든요. 그런 네. 학생들을 따로 선발해서 시에 하나밖에 없는 일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데려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도 한 명이 갔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기본 위주로 하는 게 이제 영어, 예, 영어도 잘 가르치고 네.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예, 여기도 이제 그런 학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네, 우리 뭐 과거, 외고 네. 뭐 그런. 예, 여긴 종류가 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람책 분께서는 네. 고등학교로 입학을 되게 힘들지만 정말 보람차게 입학을 하셨는데 네. 고등학교에서의 기억에 남는 그런 활동 있으신가요? 일단 활동 전에 좀 뭐 웃픈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웃기고 슬픈 얘기를 하나 네. 해드리자면 오픈이. 활동도 얘기해드릴게요. 네, 근데 네. 그전에 제가 그렇게 딱 입학을 하고 났는데 이제 중간고사를 치렀어요. 네. 근데 중간고사를 치르고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네. 저는 그때 제 성적표를 보고 네. 우리 1학년에 342명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 성적표 보고 알았어요. 네. 왜냐면 제 등수가 342-342인 거예요. 네. 네, 처음으로 이제 전교 꼴등을 네. 해보고 나서 역시 만만한 데가 아니구나. 네.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되게 적응하면서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네. 때 제가 다시 이제 나의 뭔가 어떤 정체성을 찾으면서 북한 인권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네. 네. 북한 인권 동아리를 이제 저의 2학년 친구 4명이랑 후배 한 10명 정도 그다음에 지도 교수님 당시 영어 선생님 하던 지도 교수님 모셔가지고 지도 교수님 지도 선생님이죠. 네. 네. 무슨 대학교 네. 지도 선생님 모셔가지고 네. 이제 북한 인권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그 동아리 명칭이 이제 그 웨이브라고 네. 네. 이제 저희가 동아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다른 대학교도 연합으로 이미 신문사를 하고 있던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네. 저희 학교도 거기에 연합해서 이제 아. 연합 동아리로 웨이브라는 네. 북한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고등학교에 있는 동아리 연합인 거예요? 네, 비슷한 컨셉입니다. 아, 그런 것도 있네요. 네.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때 만들면서 알았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했던 활동은 일단 그냥 교내에서 뭐 동아리 시간에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네. 신문 기사도 쓰고 네. 그다음에 교내에다가
어떤 북한 인권 전시회 같은 것도 열었었고 네. 네. 북한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북한 인권 네. 실태의 어떤 그래프 같은 걸 쭉 복도에 전시해서 이제 지나가면 궁금한 친구한테는 설명도 해주고 네. 그런 활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코엑스 쪽에 가서 네. 네. 이제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도 네. 하면서 이제 어떤 pamphlet도 나눠주고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동아리가 하는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궁금한데 이렇게 학교에 그러니까 윗동네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연합 동아리가 되는지 아니면 아예 그 윗동네 학생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학교에 동아리가 생겨서 같이 연합을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고등학교 때 아래 동네 친구들이 이제 윗동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던 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 고등학교에는 제가 이제 처음 입학생이었고 네. 제 뒤에는 아직 제가 졸업한 다음에 한 친구가 들어오긴 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저 외에도 같이 만났던 그 네 명의 친구들은 정말 저보다 관심이 더 많더라고 윗동네에. 네. 진짜요. 그게 진짜 인권 그 NGO 막 거기 나중에 취직해서 이거 하겠다 막 그런 친구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다음에 연합했던 동아리 친구들도 물론 있는 윗동네 학생을 포함한 동아리도 있었지만 없이 아랫동네 친구들끼리만 구성된 동아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리베리타스 같은 경우에는 윗동네에서 오신 동아리원들이 많은데 그 동아리 회원분들도 윗동네 분 많이 안 계셨던 건가요? 일단 그 웨이브 고등학교 때 동아리는 그렇게 썩 없었고요. 네. 리베르타스를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네. 입학해서 알아봤는데 그때 제 동아리가 처음 만들 때는 이제 아랫동네 분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으로서 뭔가 북한 인권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네. 북한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학회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지금도 네. 학회로 명칭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다가 만들어지고 초반에 이제 윗동네 분들이 더 많을 때도 있었고 네. 아랫동네 분들 많을 때 되게 막 활발하게 하다가 요즘은 윗동네 분들이 좀 많이 축소가 됐어요. 네. 이게 뭐 저희가 학교에서 뭐 어떤 명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누가 들어온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늘 누구 통해서 들어오고 했었는데 어느 한순간 이제 선배들이 네. 입학이 축소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점점점 줄기서 지금은 윗동네 분들이 거의 비율이 좀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럼 이제 윗동네 분들 같은 경우 자신이 윗동네에서 오신 거를 밝히기 싫어하신다던가 아니면 사람 측분께서도 이제 이런 많은 활동을 하셨으니까 윗동네에서 오신 거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오픈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하나원이라고 네. 저희가 이제 윗동네 분들이 한국에 내려오면 네. 한국 사회 정착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어요. 네. 거기서 보통 3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이제 좀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너 나가면 누군가가 빨갱이라고 놀릴 수도 있다. 그러면 상처받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들었었어요. 네.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죠? 화가 났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윗동네에서 왔다는 이유만을 그렇게 들으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그냥 우리는 부산에서 온 누구처럼 그냥 난 환경부터 청진에서 온 누군데 왜 내가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하나원을 졸업하고 제가 일주일 만에 바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네. 입학할 때도 저는 그런 다짐에서 누가 만약에 내가 키 작다고 놀리는 거 괜찮다. 잘생겼다고 놀리는 거 괜찮다. 그렇지만 내가 북한에서 윗동네에서 왔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 한다? 그럼 내가 쟤를 죽이고 내가 죽는다. 이런 각오로 학교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갈 때도 머리를 완전 삭발하고 네. 네. 제가 갔던 당시 과학 수업 시간이었는데 네. 저는 과학실 이동해서 수업하잖아요. 과학실 딱 쫙 해서 안녕하십니까 한경북대전 주일령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 완전 얼음이죠 얼음. 네. 선생님도 다 완전 얼음 돼가지고 네. 표정이 진짜 각양각색이었어요. 어떤 애는 정말 동경의 눈빛으로 보는 친구도 네. 있었고 어떤 애는 쟤 뭐야 막 진짜 무서운 눈빛 다양한 눈빛이 있었어. 제가 딱 들어가서 스캔했죠. 쫙 스캔하고 누가 나를 언짢게 보나 네. 보자 네. 이렇게 따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 올라갔는데 이 쉬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견제하고 있었어요. 네. 누가 시비를 거나 보자. 제발 빨갱이라고 한 명만 말해라. 딱 보고 있는데 네. 애들이 저희 반 친구들이 저 이렇게 제 주변에 동그랗게 둘러앉고 그 담임선생님이 시끄럽다고 문 잠궈 놓는데 다른 반 네. 애들 막 창문에 매달려서 막 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올 것이 왔거나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하는 질문이 네. 햄버거 먹어봤니? 막 치킨 그거 있어?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지? 좀 대답하기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한 번도 이제 저한테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네. 얘네는 당연히 네. 그냥 내 친구는 생각하고 이렇게 막 심지어 어떤 친구는 아침에 올 때마다 우리 그 나이 때도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앙팡 우유를 나눠줬었어요. 네. 그때 친구는 옆에 앉은 친구는 거기다 타 먹으라고 초코 분말 막 갖다 주고 네, 네. 진짜 아. 맛있죠. 네, 네. 그거 타 먹으면 초코 진짜 맛있잖아요. 네. 그거 갖다 주면 애들이 진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네. 이건 뭐지? 그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막 학급 부회장도 시켜주더라고요. 네. 뭐야? 이거 아니네? 네. 그러고 있다. 그래도 이게 안 풀렸어요. 그다음에 네. 얘네는 아직 어리고 착하니까 그렇겠지. 그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갔는데 그 중학교 올라가서도 항상 그 견제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역시나 중학교에서도 제가 윗동에서 왔다고 뭐라는 친구는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가게 됐는데 고등학교 가서도 저는 아직 그게 안 풀렸어요. 왜냐면 얘네가 나를 거기서 왔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어느 시간에 진로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내 친구는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게 꼭 돼야만 하고 너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반 친구 전부 다 울어주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네. 네. 그때 저는 완전 충격이었어요. 사실 저는 항상 이 친구들이 나를 어떤 편견으로 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얘네는 늘 어김없이 나를 계속 그냥 똑같은 친구로 대해줬는데 오히려 내가 얘네가 그런 안경을 끼고 볼 것이라는 안경을 내가 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전에 제가 항상 어디 가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항상 북한에서도 일부러 밝히고 막 그랬었는데 네. 딱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이게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아니구나. 북한에서 윗동네에서 왔다는 게 전혀 그냥 그렇구나. 이게 딱 하면 이게 그때부터 제 편견이 깨진 거죠. 네. 그러면서 약간 편견 극복을 제 반 친구들이 편견을 극복하지 않았나. 네, 그 친구들은 정말 편견이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편견이 있었었는데 그래 그 이후부터는 정말 진짜 편하게 뭐 해도 얘기하다가도 북한에서 왔어? 그래 맞아. 굳이 또 말하지도 않고 궁금해하면 다 설명해주고 정말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자 우리가 여기 아랫동네 친구들로부터 편견을 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진짜 오히려 본인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점이 너무 새롭고 자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다가간다면은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맞는 지금까지 진짜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잠깐 쉬는 겸 이렇게 추천해주신 음악도 있다고 들으셨는데 음악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목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 것 이것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혹시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진행자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들으셨겠지만 네. 이거를 딱 눈 감고 들으면 네. 뭔가 진짜 버스 타고 그 막 버드나무 딱 나는 네. 그걸 네. 타고 진짜 막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저의 동네에서 항상 그 버드나무 아래서 저희가 네. 모여서 놀고 그다음에 뭔가 지금 좀 다들 방학이라서 여행도 다니고 네. 또 그렇지만 다른 분들 막 바쁘게 지내고 막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또 여행 네. 또 뭐 회사 다니는 분들에게 뭔가 좀 쉼을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섞이다 보니까 이 노래가 네.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저도 방금 노래를 들으면서 진짜 고향 생각이 났거든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버드나무가 고향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러시네요. 그렇죠. 너무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진행님은 전혀 공감을 못 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 이 동네에 버드나무가 많은가요? 네, 많아요. 저희 동네도 이게 겨울이 쭉 있는데 그 양옆으로 네. 다 버드나무가 쫙 누르서 있는데 여름엔 엄청 시원해요. 거기서 시원한 그 샘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겨울 옆에 따로 이렇게 물이 싹 올라와서 그런 물 막 바가지에 떠서 마시고 하면은 엄청 시원해요. 네, 잠시 고향 생각이 나서 네.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 틀어드린 노래입니다. 저도 지금 네. 더불어서 버드나무가 생각나고 있어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 네, 네. 그런 게.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작년에 아동인권 고발 연구구로 미국에 가서 순회 공연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혹시 어떤 공연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 진행자님은 아시겠지만
청취자님들은 모르실 텐데 혹시 꽃제비라고 윗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아랫동네랑 비교하면 약간 노숙자와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비슷하지만 네. 많이 다릅니다. 그게 윗동네에서 주로 아이들이 많은데 좀 부모님을 일찍 잃고 부모님이 네. 굶어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이를 버리고 가신 부모님들도 있고 네. 아파서 돌아가셨거나 네. 주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거리에서 정말 돌아갈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이루는 말이 꽃제비예요. 네. 뭐 유래는 여러 가지 말인데 저도 그건 잘 모르겠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거리에서 이제 온갖 그 학대는 다 받고 음식도 못 먹고 굶고 네. 또 서로 그 속에서 서로 뺏기고 또 권력 있는 아이들한테 또 여기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북한에 지금도 윗동네에서 많이 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우라는 탈북민 구출 단체가 있는데 네.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북한 장마당 전시 행사를 했었어요. 장마당이 여기로 말하면 시장입니다. 아, 네. 네. 북한 장마당 전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꽃제비들이 장마당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북한 장마당 떨어질 때 꽃제비들이 항상 연상이 같이 되거든요. 저희가 오늘 내려오신 분들은 아마 네, 기억하실 맞아요. 텐데. 그래서 북한 장마당 전시 행사를 할 때 재현 행사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꽃제비를 함께 재현을 하자라는 네. 취지로 실제 꽃제비를 하다 오신 분들과 함께 꽃제비 재현극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음. 이게 저희가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했었는데 그때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청량리 광장에서도 하게 됐었고 또 유명한 네. 호텔에서도 한번 그 전시회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작년 9월에는 미국에서까지 초청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미국 놈이라고 부르기만 하다 네. 그러죠. 미국에 네. 가서 공연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미국 처음 가셨는데 그때 첫 기분이 어땠어요? 사실 저는 가기 전에는 너무 설렜어요. 우리가 그 여권 들고 그 공항에 가는 그 기분 아시죠? 네. 너무 설렜는데 정작 비행기 타고 내려서 사실 미국을 느낄 시간이 없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10일 동안 네. 12번 공연을 하면서 6개 줄을 옮겨 다녔어요. 어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동하는 시간에 잠깐 졸고 눈 뜨면 공연을 하고 또 이동하고 졸고 눈 뜨면 공연. 그냥 이러다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갔는지 어디 그냥 비행기, 버스, 공연 끝. 그래서 사실 그런 느낄 소감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정말 제가 인상 깊고 힘이 났던 부분은 네. 가서 첫날 했던 공연인데 제가 네. 새벽 5시쯤에 숙소에 들어가서 네. 2시간 자고 바로 이동해서 8시에 공연을 했는데 네. 그때 갔던 그때는 대학교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네. 한 300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강당에 400명 가까이가 들어온 거예요. 네. 와가지고 의자에 꽉 차고 옆에 그 복도에까지 앉아가지고 저희 공연을 봤는데 딱 끝나고 나서 전원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네.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아 이거 해야겠구나 너무 확신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반응이 너무 뜨겁고 심지어 우리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네. 이 얘기를 딱 보고 아 이게 왜냐면 저희가 거짓말을 어떤 연극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실제 네. 경험하신 분들이 그대로 말해준 거니까 네. 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아 이게 진실을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뜨겁구나. 그 딱 그 마음 하나로 진짜 10일 동안 12번 공연을 네. 코피까지 났어요 멤버들은. 네. 그러면서도 진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그런 네. 뜨거운 관심 때문이 아닐까 해서 뭔가 미국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네. 아마 그분들의 그런 관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네.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윗동네에서는 흔히 미국을 좋게 지칭하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편견 없이 갔다 오신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작 윗동네에서나 막 미국을 이렇게 막 비난하지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편견은 오자마자 뭐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엄청 바쁘게 공연을 하셨는데 이제 그 미국 분들이 공감을 잘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진짜 힘들었던 게 싹 날라갔던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직접 배우러 연출하셔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많은 활동을 하게 되신 것도 탈북을 하셔서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혹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진짜 심고의 고민 끝에 탈북을 제가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저는 탈북할 때 나이가 굉장히 13살밖에 안 됐어서 네. 제 의지로 탈북한 게 아니고 네. 부모님을 따라왔어요. 네. 근데 부모님이 그 윗동네 계실 때 네. 한국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정말 공부하면 진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곳에서 네. 좀 키우고 싶다. 그런 욕심 하나, 그런 목표, 바램 네. 하나로 한국까지 저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학구열로 인해서. 사실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윗동네 계실 때도 네. 공부를 엄청 하셨어요. 아버지도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이게 완전 진짜 누구보다 잘 공부하셨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 답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신 다음부터 계속 저에게 다른 외부 세계에 들려주려고 하시고 하면서 한국 영화, 한국 라디오 이런 것도 많이 듣고 봤습니다. 그럼 윗동네에 계시면서 초등학교랑 다니셨잖아요. 네네. 혹시 학교에 대한 추억이나 친구들 추억 같은 게 있나요? 사실 되게 그냥 놀던 기억밖에 없어요. 막 벌둥지 네. 놀고 제기차기 놀고 제기 던지기 막 네. 벌둥지 게임 아시나? 저 벌둥지 이렇게 약간 모르겠어요. 땅 어떤 따먹기 거예요? 같은 게임이 있는데 네. 여러 놀이 그냥 그런 기억이 있고요. 왜냐면 어릴 네. 때여서 까맣게 그냥 놀던 기억이 조금 남아 있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굉장히 멀었어요. 학교가. 네. 제가 북한의 소학교, 여긴 초등학교죠. 네네. 소학교까지 걸어서 1시간, 중학교까지 걸어서 2시간.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집에서 부모님 도와서 농사일 하고 하느라 학교를 네. 자주 못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학교에 대한 큰 추억은 없어요. 다만 학교 가는 시간 대신 제가 염소 방목을 했었는데 염소랑 싸운 추억은 꽤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집에 한 마리 있었는데 네, 한 마리요. 네, 동네 염소들을 다 네. 거의 제가 관리하다시피 네. 왜냐면 제가 염소 끌고 나면 동네 염소 다 줄줄이 따라오고 네. 그래서 거의 한 7, 8마리 정도를 계속 관리했던 것 같아요. 네, 저 친구 같은 거는 집에 염소가 한 15마리 나왔대요. 근데 제일 큰 어미를 끌면은 네, 다 따라와요. 새끼들이 따라오잖아요. 근데 어미가 하도 커가지고 친구는 작아요. 이제 소학교니까 막 어미한테 오히려 이 친구가 막 딸려가고 그래서 막 그런 추억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너무 웃기도 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소금으로 염소를 이렇게 다 유인하니까 말 잘 듣더라고요. 소금이요? 네, 염소가 소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혹시 이제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탈북 과정에서 혹시 힘든 기억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서요. 그렇죠. 아마 이제 정치자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네. 저희가 강을 넘으면 그쪽에 네. 브로커가 원래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브로커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나서 이제 한국까지 오게 되는데 저희가 두만강을 넘었는데 그때가 10월 말쯤이었어요. 네. 근데 윗동네에서 특히 온성 쪽에서 10월 말이면 청진 쪽이 10월 말이면 굉장히 춥죠. 막 살얼음 끼고 네. 그 날씨에 강을 딱 넘었는데 약속된 장소에 브로커가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럼 저는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네. 이제 생전 처음 밟아보는 그 중국이라는 땅에 버려지게 된 거예요. 네. 거기서 한 밤에 건넜는데 새벽까지 좀 엄청난 방황을 했었어요. 왜냐면 좀 가다가 다른 차들에 들키면 또 신고당하면 네, 또 안 되죠. 북송되고 네. 하니까 산 옆으로 뛰다가 거기 막 이렇게 절벽이었는데 네. 그 옆으로 네. 막 뛰다가 차 오면 절벽이고 뭐 상관없이 그 도로 옆으로 막 뛰어내려 숨고 또 뛰다가 막 그렇게 거의 한 8시간까지 헤맸던 것 같아요. 막 헤매다가 안 되겠다. 여기서 얼어 죽구나 잡혀 죽구나. 택시를 잡자. 네. 네. 해서 택시를 딱 흔들었는데 택시 딱 지나쳤다가 다시 뒤로 쑥 후진해서 오는 거예요. 네. 네. 그 택시 기사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명 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보이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잖아요. 그래야죠. 네. 그래 엄마가 우리 숨겨놓고 엄마 혼자 딱 나갔어요. 네. 네. 그 다행히 보이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 타가지고 이제 택시 기사한테 말하니까 그때 어떻게 중국말을 몰랐는데 네. 택시 기사랑 의사소통이 됐어요. 네. 지금도 그 사람이 한 마디 기억이 나는 게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이 내가 너네를 데려가면 나까지 죽는다. 그러니까 요 앞에 조선족 여관에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온갖 바디랭귀지 다 사용해가지고 네. 그럼 우리가 죽는다. 네. 그럼 제발 전화 한 통만 빌려달라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한국에 아빠가 먼저 와 계셨는데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다행히 정말 운 좋게 이제 다시 브로커랑 연결이 돼서 살아나게 중국까지는 무사히 오게 됐는데 또 그 사이에 한국까지 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중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낭떠러지 잘못 떨어져가지고 굴러도 죽고 그러죠. 또 차에 버스가 또 신고당해도 죽고 가다 보니까 신발도 한쪽 어딘가 없어지고 막 왼쪽 뛰다 종아리 쪽 보니까, 막 피나고 네. 있고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였지만 진짜 그때 기억만큼 확실히 그럼 어머님이랑 이렇게 두 분이서 오신 거예요? 엄마랑 누나랑 누나랑 셋이서 네, 셋이서 넘었습니다. 엄청 고생했네요. 네, 엄마가 고생하셨죠. 저도 물론 고생했지만 저보다도 더 힘들게 오신 것 같아요. 사실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 얘기 하나하나 들어보면 네. 진짜 그 사이에 다들 뭔가
진짜 옆구리만 네. 툭 건드리면 다들 눈물이 네. 지금 날 많은 얘기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10년이 넘게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10월달, 11월 전이면은 추워가지고 이렇게 얼음도 안 얼고 네. 또 어쨌든 따뜻하지도 희운채서 않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차가울 텐데 고생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아랫동네에 딱 도착을 하셨을 때 각종 도움을 많이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도움 같은 거는 혹시 어디서 받고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아랫동네 내려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원에서 교육을 받고 네. 나오면 이제 각자의 지역으로 배정이 되는데 지역에 가면 또 지역의 복지사 분들이 계세요. 복지관에서 이제 담당 복지관들이 나오는데 그 복지사 분들한테 처음에 뭐 이동하는 법, 지리 익히는 거 조금씩 한 1, 2주 정도 배우고 네. 그러고 나면 뭐 없죠. 이제 그냥 자유로운 몸인데 이제 뭐 다니면서 뭐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또 선배들 네트워크가 생기면 또 같이 하나원 동기들 있으면 또 하나원 동기들 친구 통해서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고 네. 정보를 좀 얻다가 예를 들어 학교에 들어가고 뭐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혼자 넘어온 친구가 아니라면 거의 어렵지 않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게 네. 대안학교가 됐던 일반 학교가 됐던.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갈 때 또 대학에서 생활비나 어떤 그런 걸 할 때 어떤 학업 보조금 같은 걸 마련할 때 좀 많이 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가장 좋은 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하는 거고 또 저희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대학에 가도 장학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또 등록금 혜택, 등록금 지원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 혜택을 몰라서 뭐 이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혜택만 잘 받아도 아르바이트 안 하고 진짜 공부에만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넉넉하진 않지만 쪽에서 하면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요즘 우리온이라고 네. 사이트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뭐 정보 업데이트 속도가 완전 빠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 우리온 사이트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주고 있고 또 남북 하나재단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각종 혜택이나 공모전 아니면 장학금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외에 그 신문사나 아니면 어떤 재단들에서도 네. 이런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저희 리베르타스에서도 네. 고려대학교 리베르타스에서도 네. 많은 도움 이런 정보를 네. 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일단 그 우리온이랑 남북하나재단 두 곳만 들어가 보셔도 네. 여러 가지 장학금 공지들이 올라오고 또 네. 혜택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 네. 두 가지 사이트만 일단 좀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반에 진짜 그 즐겨찾기를 해놓고 네. 인터넷 딱 열면 네이버랑 하나재단 또 학교 홈페이지 이 세 개가 네. 동시에 다 뜨게 만들어가지고 네. 끄려고 해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꿈이 있을 텐데 어떤 꿈을 안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윗동네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저희가 잘 살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오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복송당하시고 지금도 한국에 못 오고 계신 분들도 많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그분들의 대표로 한국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 때도 늘 솔직히 북한 윗동네 주민 다 전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제 친구들이라도 적어도 네. 왜냐면 지금 저랑 같이 살던 친구들이 2명은 군대가 있고 막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윗동네에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꼭 그 친구들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적성이라든가 흥미 또 잘할 수 있는 거 또 가장 도움이 되는 거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어디가 말하는 거 좋아하고 또 누구 편 들어주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또 글 쓰고 이런 거에 되게 흥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가장 도움이 되는 걸 보니까 법조인이 그나마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외교과에 진학한 이유도 네. 고대는 법학과는 이제 없고 또 그나마 밀접한 게 정치외교학과다 보니까 저희가까지 지원을 했는데 해서 꼭 인권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꿈 안고 계시는데 그 꿈이 꼭 실현되기를 저희도 네.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가정에 친구들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자,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테고 네. 또 지금 저희가 라디오를 하잖아요.
저자 윗동네에서 라디오를 듣고 한국에 오셨다는 것처럼 이 라디오도 어느 친구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기회를 빌어서 친구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네.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이 순간 지금도 네. 윗동네에서는 제 친구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고 요즘 소식 분위기가 막 네. 더 평화 분위기 말씀하시지만 그럴수록 주민들에 대한 억압은 더 심해지게 돼 있고 그 네. 윗동네 시스템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더 힘든 시간 보낼 텐데 그러면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마디만 네. 예, 예. 친구야 그 사실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밖에서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나라들에서 너네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통일될 때까지 진짜 희망 잃지 말고 꼭 살아 있어야 된다. 살아 있고 통일되면 우리가 웃으면서 만나가지고 어릴 때 그 얘기를 내 연속목 하던 얘기도 그렇고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말고 진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널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꼭 희망 잃지 말고 살아 있어라.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친구가 언젠가 또 여기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한국에 와서 이거를 듣는다면은 더 감동적일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이 너무 한국말 같아가지고 애들이 들으면 저뭐 저거 자본주의를 먹었다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죠? 네. 저도 이거 익숙한 말인데. 네. 저도 이제 익숙해요. 그럼 이제 본인이 꿈이 이제 인권 변호사였는데 그거 외에도 우리 공통의 큰 꿈이 있잖아요. 네. 통일이라는 큰 꿈이 있는데 이런 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제가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저는 네. 적어도 우리라면 네. 통일에 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또 저는 가장 큰 꿈이 통일이고 또 인권 변호사라고 했지만 인권 변호사가 돼도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될 게 저는 법 체계 확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북한에는 윗동네는 법이 있어도 법이 네. 아니고 법 위에 수령이 있고 수령의 네. 말은 모든 것이 그렇죠. 해결되고 네. 하지만 한국은 법치잖아요. 네. 법이 모든 것이 위에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각종 혼란들이 생길 테고 또 네. 윗동네 분들은 법 체계에 익숙하지가 않을 테고 네. 하면 그 사이에 어떤 혼란들이 있을 텐데 네. 저는 그것을 중간에서 잘 해결하는 봉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추천해주시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받았을 때 굉장히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또 도움이 되는 서적들이 너무 많고 네. 처음에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추천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이 방송의 취지만큼 더 의미를 살려서 말하려면 네. 연어의 꿈이라고 네. 강 디머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네. 이 책이 이분이 이제 윗동네에서 아랫동네까지 오시는 과정에 또 네. 강제 복송도 되고 음. 수용소에서 고문도 받고 이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만나고 하면서 이런 네. 그 스토리를 쓴 책인데 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윗동네 사람들의 생활 또 탈북민의 생활 또 한국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서 적어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네. 읽지는 않으시더라도 네. 인터넷에 검색해서 그 목차라도 네. 한번 읽어보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모했다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읽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네. 그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책 있나요? 네, 이것도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주변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고민 끝에 제가 지금 리베르타스를 하고 있는데 이 리베르타스가 다른 대학들에도 리베르타스와 비슷한 성격의 동아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아리들끼리 연합을 형성했는데 네. 이게 통일 대학생 동아리 연합이라고 통대동연이라는 이름으로 연합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현재 그 연합 동아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의 최수지 대표님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도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쪽 회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단어로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보통 어떤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뭐 국적 회복을 제목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게 다른 어떤 요즘 뭐 뜨거운 반응이 막 뜨거운 예멘 난민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난민이나 아니면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오면 그분들은 그 국적을 획득했다 아니면 네. 국적을 네. 취득했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죠.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들은 공식적 명칭이 한국에 오면 국적 회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국적을 회복했다라고. 네. 그 이유를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 3조에도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나라 영토로 돼 있고 네. 그래서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잠시 이제 김씨 정권에 그걸 내 권리를 국적을 빼앗겼다가 한국에 옴으로써 국적을 다시 되찾았다 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국적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코너가 약간 편견 극복 네. 코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편견이 생긴 것도 조금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 네. 정말 원래 우리 국민이었던 사람이고 네. 이 사람들이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정말 편견도 이것처럼 오랫동안 70년이라는 세월의 편견이 이 국적 회복과 동시에 좀 다 그 상처까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에서 네. 국적 회복이라고 음. 제목을 네. 꼭 부탁드렸었습니다. 이걸 왜냐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국적 회복 오늘 키워드 딱 네. 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목의 깊은 뜻대로 네, 이런 국적 회복이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 어떤 편견도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네. 네, 좋은 제목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와주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런 딱 이걸 하면 처음에 되게 떨렸어요. 네. 왜냐면 내가 여기서 제가 또 감기까지 걸린 데다가 기침 좀 네. 나고 어쩌나 막 진행하다 뭐 무슨 말 해야 될지 막 그랬는데 진행자분들이 진짜 제가 말 다 받아주시고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뭔가 하소연하고 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조금이나 북한에 대해 아셨으면 좋겠고 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북한이라는 어떤 보여지는 핵이나 굶주림, 독재 이런 큰 이미지보다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탁까지 드리면서 네. 소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일용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구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 본부, 성북마을미디어 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